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과 17학번 조수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러스란 단백질 껍질로 쌓인 RNA나 DNA 유전체를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고 세포로 침입해서 세포 속의 체계를 사용하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바이러스는 부착, 침입, 복제, 조합, 방출의 일생을 거치며 바이러스의 구성 요소로는 바이러스의 유전체, 보호 단백질 껍질, 인지질막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체로서 약 27에서 32kb 길이의 단일 가닥 RNA를 가지며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 자체가 전사체로 작용하는 양성 가닥 RNA 유전자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는 스파이크 단백질,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 엔벨로프, RNA 게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았을 때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돌기 모양이 왕관의 코로나 모형과 유사하다고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및 증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바이러스 표면의 지방질 외피드막의 리간드가 세포를 식별하고 세포막과 바이러스의 외피가 융합해 캡시드를 세포질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숙주세포는 이 캡시드를 분해하고 내용물인 RNA를 세포 내에서 방출시킵니다. 세포 내의 효소를 사용해 mRNA를 계속해서 합성하며 mRNA는 리보솜과 합성해 캡티드 단백질의 합성을 지시하고 동시에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캡티드 단백질 합성 후 mRNA는 만들어진 단백질과 합쳐져 캡티드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리보솜에서 캡티드 및 함께 만들어진 단백질은 골지체로 들어가 세포 외피를 제작하여 바이러스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 및 증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오픈 리딩 프레임 1A와 오픈 리딩 프레임 1B라는 침투 직후 과정을 담당하는 유전체 두 개로 시작합니다.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를 이용해 긴 단백질 사슬을 만드는데 이를 폴리펩티드 1A, 폴리펩티드 1AB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시 작은 비구조 단백질로 나뉘며 폴리펩티드 1A는 11개, 폴리펩티드 1AB는 16개로 나뉘어 1부터 16번까지의 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 중에서 비구조 단백질 3번과 5번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작용하며 단백질을 잘게 끊어 폴리펩테이드 1AB의 나머지 비구조 단백질을 잘라내어 복제와 증식을 합니다. 세포에는 막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중요한 바이러스의 RNA를 복제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복제할 공간이 생기고 나면 먼저 비구조 단백질의 13번이 뭉쳐져 있는 RNA를 풀어줍니다. 이후 같은 비구조 단백질로 구성된 RNA를 복제하고 전사시키는 효소가 작용하여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유전체의 복사와 전사를 시작합니다. 복제를 통해 새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만들며 전사를 통해 여러 바이러스의 주요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다음은 mRNA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증식과 억제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RNA를 세포 내에 주입하면 mRNA 세포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생산을 시작하며 스파이크 단백질은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항원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을 투여하면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에 의해 섭취되고 분해됩니다. 분해된 항원의 조각이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표면에 제시되며 T세포와 B세포가 이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이적으로 성숙과 증식의 과정을 거쳐 B면역세포와 T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감염된 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 제거되며 B세포에 분화된 형질세포는 항체로서 중화되고 제거됩니다. T세포와 B세포는 감염원의 제거 후에도 남아서 이를 대비하게 되는데 이후 동일한 감염원에 다시 노출되었을 경우 남아있는 T세포와 B세포들이 즉각 활성화되어 감염에 대응하며 이러한 반응을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 치료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진 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마마라는 스페인의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플리티뎁시는 해양생물에서 분리한 물질이며 본래 다발성 골수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항암제입니다. 이를 코로나의 치료제로서 실험해 본 결과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쥐나 원숭이에게 실험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감기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연 약제입니다. 이것은 도라지 속에 들어있는 플라티코딘 D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플라티코딘 D는 사포닌의 한 종류이며 급성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으로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진입하기 위해 템퍼러스2나 카뎁신에 의해서 바이러스와 세포 간 막 융합과 스파이크 단백질의 절단이 필요합니다. 플라티코딘 D는 템퍼러스2와 카뎁신에 의한 바이러스 진입을 모두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 중인 진입억제제와 비교해본 결과 플라티코딘 D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2개의 세포 감염 경로를 저해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상용화되었습니다. 합성 mRNA 코로나 백신은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으며 3주의 기간을 두고 2회 맞았을 때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mRNA 개발 백신인 mRNA-1273은 94%라는 더 높은 예방률을 보이면서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총 2회를 맞았을 때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0%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으며 4주의 기간을 두고 2회 맞았을 때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존의 백신들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변형하고 일부만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염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에 백신의 개발이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들은 바이러스 벡터를 백신으로 활용하거나 mRNA 백신을 활용하였으며 병원체의 항원 조각만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보다 더욱 발전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백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들의 분류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다니 단백질 백신입니다. 사백신과 생백신은 병원체를 전부 이용하여 만드는 백신이라면 아다니 단백질 백신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병원체의 껍데기, 그리고 다당류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부작용이 적어서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어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말라리아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있으며 이 백신은 사포닌으로 둘러싸여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 아다니 단백질 백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NA 백신과 mRNA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핵산 백신으로
병원체에 항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기관 면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DNA나 mRNA 합성이 쉽기 때문에 백신 생산이 굉장히 빠른 편이며 개발 기간 또한 짧습니다. 그러나 투여된 개체에서 항원이 적게 생산되는 편으로 면역 반응이나 예방 효과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이노비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기존 병원체를 사용하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병원체에 대한 항원 유전 정보를 다른 종류의 렌티바이러스의 껍질이나 아데노바이러스로 포장하여 전달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바이러스 벡터는 병원성이 없고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으며 이 중 mRNA 백신이 가장 큰 안정성과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작용, 이동 및 보관 방법, 변종에 대한 효율, 항체 지속 기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백신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